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오늘 단답형 정리 16번째 시간이고요. 변압기 첫 번째입니다. 변압기는 실제로 우리가 전기 쪽을 이제 일하게 되면 변압기가 제일 많이 다루게 돼요. 사실 발전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발전기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거 지난번에 들으더니. 네. 네, 발전기 그렇게 많이 발전소를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물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요새는 또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는 게 생겨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 변압기입니다. 왜냐면 한전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뽑아주느냐,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변압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 문제 자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압기 이제 시작할 건데 변압기 좀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걸릴 것 같고요. 네. 변압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자,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크위 파주였죠. 네. 네, 서울 그 위가 파주다. 뭐여서 그 위 파주, 그 위 파주 이렇게 외웠는데 변압기는 병렬 운전 조건이 약간 다르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걱정스럽네. 걱정이네. 걱정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외웠죠. 그래서 극정 임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들 외웠는데 뭐 더 좋은 방법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댓글로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외우면 괜찮던데요. 뭐 이러면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유치해서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제 영상을 다시 보다 보면 너무 이게 낯뜨거워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안 할 테니까. 자, 변압기 병렬 운전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극정임내죠.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극성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흐르죠. 순환 전류 흘러버리죠. 그 안에서. 그래서 권선이 소손이 되죠. 왜냐면 반대로 엄청난 게 오니까 권선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성 같아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정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자예요. 극정임내. 정격 전압 같아야 된다는 거. 왜? 전압이 틀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때 말씀드린 데 전압은 댐 높이하고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 놨는데 여기는 100m고 높이가 여기는 880m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 놓으면 얘가 일로 흐르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일로 그냥 흘러버려요. 20m 벌써 여기서 차이 나니까. 여기서 안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피던스 같아야 돼요. 임피던스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 다르면 한쪽으로 막히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저항 성분이니까 그래서 부하 분담이 균형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거. 자, 네 마지막에 네인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거를 외우기 힘들죠.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거 뭐예요? R과 L의 B. 리액턴스가 LC네요. R과 LC의 B. R 대 L이나 C의 B. 이거 뭐예요? 예. 역률이죠, 역률. 역률이 같은 거는 거죠, 역률이. 예. 자, 이게 틀리면은 이 역률이 달라지면은 이게 위상차가 생기면서 동선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항 대 리액턴스, 내부 저항 대 리액턴스의 비율. 그게 뭐예요? 사인 세타죠. R 대 L이니까. 그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거 사인 세타잖아요. 어쨌든 사인 세타든 무슨 세타든 이 세타가 달라진다는 거. 역률은 정확히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 B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역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타가 만약에 10도다 그러면 역률도 코사인 세타 10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냐 코사인 이거 따질 게 아니라 각도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결국 뭐 위상차. 그래서 여기가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B. 이게 결국은
각도입니다. 위상입니다. 자,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위상 또는 코사인스를 이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초록색, 우리 초록색 할 때 그때 자세한 건 요거 다 그림 그려가면서 다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단락시험, 무부하시험 이걸로 효율을 구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단락. 이거 그냥 저긴데요. 공식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무부하 시험은 뭐죠? 부하가 없어요. 여기에 부하가 없이 전류가 그러니까 제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한대요. 이거 뭐 시험이죠? 철소는 얼마 들어가나 이거죠? 그리고 단락을 해버리면 요거 그냥 단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손이 나오죠. i제곱 r. 왜냐면 여기에 저항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내부 저항이 나올 거고 내부 저항이니까 스몰 r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동손이죠. 그래서 동손과 철손을 구하는 게 철손은 무부하손. 그래서 요거는 그 단락 시험 통해서 나오는 동손.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갖고 우리를 뭘 구해요? 효율을 구하죠. 효율은 뭐였죠? 입력분의 출력. 들어간 것분에 나온 게 효율이에요. 결국은. 그죠? 근데 입력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출력에다가 손실 더하면 그게 입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에다가 손실 두 개를 더해요. 철손 더하고 동손 더한 게 이게 효율입니다. 라고 나온 게 바로 변압기의 효율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손과 동손을 두 가지 시험,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해낸 거였죠. 요거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시간은 없고 자꾸 설명은 나오고 입에 붙어버려서 그래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변압기 최대 효율. 최대 효율을 조건이요. 변압기 최대 효율. 변압기 최대 효율. 뭐냐면요. 철손하고 동손하고 같을 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손하고 동손 같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부하손, 부하손 설명하십시오. 금방 했어요. 무부하손, 부하손 설명하는 거. 무부하손은 뭐라고요? 철손. 무부하손. 왜 자꾸 오타가. 부하가 안 걸렸기 때문에 바깥으로 전류가 안 나가요. 그럼 내부에서만 돌죠. 내부에서 도는 거는 오로지 거기에 들어간 철손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무부하손이 철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냥 단락시켜 놓으면 두 개 붙었으니까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구해지죠. 그 전류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게 동손. 그래서 동손과 철손 구하는 것. 그래서 무부하손 철손 단락시험 부하손은 동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자, 무부하 시험 방법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네요. 무부하 시험 방법. 무부하 시험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손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문제가 유도 전압 조정기 전압을 조정하는 유도 전압 조정기가 중간에 있어요. 유도 전압 조정기 요 뒤에 들어오는 이 공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 답이 이제 승합용 변압기인데요. 승합이란 거는 우리 100V, 220V로 바꿔주는 그런 거 승합이라고 하죠. 단권 변압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는 그런 변압기인데 중간에 승합용 변압기가 유도전압 조정기 뒤에 그 승합용 변압기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단에는 여기는 개방을 시켜야 되죠. 무부하 시험이니까 개방을 시켜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개방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도전압 조정기를 계속 조금씩 조절을 하죠. 그래서 여기 전압계 값이 요거 지나고 나면 여기에 전압계, 전류계 전압계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전압계의 값이, 지시값이 1차 전격 전압, 1차가 전격 전압하고 같게 되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전력이 소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아무것도 안 갔는데 전력이 소모가 됐잖아요. 그 전력을 소모된 게 바로 손실이며, 그 손실이 바로 철손이다 이거죠. 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유도전압 조정기 뒤에는 뭐가 달려 있어야 하나? 변압기 달려 있어야죠. 그 승합용 변압기죠. 어떻게 승합이 되는지. 얘가 그 가변 저항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를 조정시키는 거고, 얘가 승합이 되니까 그만큼 배가가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압계가 이제 쭉 보이겠죠. 얼마 쭉 올라가겠죠, 같이. 그러다가 이게 1차 전격전 같아. 지금 여기가 같아.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전력계. 그때 전력계를 딱 보면은 얘가 이만큼 전력을 먹었구나. 이 전력은 아무거에도 사용 안 됐을까? 이거 손실이구나. 이 손실이 바로 철손이죠. 이게 아니죠. P죠, P. P의 I죠. 아이언 해가지고 철손이죠.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무브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거는 승합용 변압기, 개방 상태, 그리고 1차 전격 전압 때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철손. 이런 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지금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같은 해에 나오진 않았을 거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었던 것 같고, 그 비슷한 문제로 무브화 시험으로 철손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네요. 구하는 방법. 지금 금방 전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첫 번째 뭐였냐면은 2차 측을 개방하죠. 열어놔야죠. 무브하니까. 개방을 해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슬라이닥스를 조정해가지고 교류 전압계, 여기 전압계가 중간에 있는 전압계죠. 전압계가 1차 측의 전격 전압까지 올라가면 전격 전압까지 올라가면 그때 지시하는 전력계 값이 바로 철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손을 이렇게 구해진 철손 값을 주고 문제를 구하는 것들 많았죠. 그건 이제 계산 문제 나오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철손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슬라이닥스가 뭐지? 슬라이닥스?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찾아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느낌상 이거 일본에서 또 만들었을 잔재 같은데, 우리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우리 옆으로 미는 거 슬라이드. 우리 슬라이드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미는 문. 그 일본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미는 문. 슬라이드에다가 AC가 붙어가지고 교류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합쳐진 합성어가 슬라이닥이더라고요. 슬라이닥. 그러니까 합성어죠. 슬라이닥. 여기를 여러 개를 쓴다 해가지고 그냥 슬라이닥스가 붙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 가변정처럼 여기가 전압이나 전류다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얘가 이거를 쫙 밀어 올리면 그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면 교류가 바뀌는 거고, A씨는 이제 저기네요. 교류의 전압이 되겠네요. 교류 전압으로 지금 한 것 같고, 저항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그건 슬라이닥스라고 안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가변 저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 얘 쫙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압 측에서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내가 전압을 조정하는 것, 그게 슬라이드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슬라이닥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초록색에서 할게요. 이런 거는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빨리빨리 다음 거 갈게요. 네. 그 다음이 단락 시험이네. 이제 무부하 시험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하고 단락 시험 나오네. 단락 시험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동손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동손. 자,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이거 왜 한다고 그랬죠? 네,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네, 시험. 입력을 구하는데 입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서 입력이라고 하자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도 하고 단락 시험도 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 손실 있죠. 한 가지는 철손, 한 가지는 동손,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단락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동손을 하는 단락 시험은요. 우리 1차 측은 이렇게 둔 상태에서 2차 측이 단락을 하죠. 우리가 붙여버리죠. 그냥 쇼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까 똑같이 있던 유도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 전압을 유도해서 전압을 조정을 해요. 근데 여기를 0볼트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조금만 올려도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0볼트로 만들어 놓은 걸 꼭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손 단락 시험 할 때는 0볼트를 만드는 것. 왜냐면 여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무진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확 흘러버리니까. 얘를 그냥 조금 올려버리면 여기는 엄청난 전류가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0볼트를 맞추는 거 꼭 주의하라는 거 나오고요. 아까 저기는 뭐였죠? 단락시키는 거 꼭 하라고 나오고, 여기는 0볼트 맞추는 거 꼭 하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나면 아까는 그 무부하소는 1차 전격 전압과 같게 했었죠. 이거를 서서히 돌려서 1차의 전격 전압과 같게 하는 거였고, 동손 단락 시험에서는 여기는 1차의 전격 전류와 같게 합니다. 전격 전류와 같아지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동손 구하는 건 뭐예요? 다 I 제곱 R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류가 같아야지만 이게 지금 딱 그 전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딱 같아질 때 이때 전압계를 있는 그 값 있죠? 그거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전력계에 나오는 값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갖고 이제 동선을, 여기 임피던스 와트를 갖고 이제 동선을 구하는데,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혹시 기억나죠? 퍼센트 임피던스 뭐 어떻게 했었죠? 전압 강하였어요. 그죠? VS-VR이었고, VR로 하면 전압 변동률이고 밑에가, 그리고 VS로 하게 되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였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결국은 뭔지 모르지만 전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R인데 교류니까 IZ가 돼서 요게 임피던스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VS분의 IZ로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계속 구해 왔어요. 물론 여기 곱하기 100 들어가는 거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 이거 결국은 교류 전압계, 즉 임피던스 전압, 그죠? 교류 전압, 여기 이쪽에서 있던 전압 쟀을 때 그때의 전압이 분자고요. 분모가 1차 전격 전압, 이쪽에서 들어가는 전격 전압. 그래야 맞죠, 이거랑? 앞에 거 요거랑 이거랑 맞고, 이거랑 맞고,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거.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그거를 쓰라는 건데, 이게 아마 가로놓기로 많이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단락 시험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동선 구하는 방법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임피던스 전압, 단락 시험 했다 치고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전압이 아까 뭐였죠? 임피던스 전압.
네. 1차를 전격 전류로 맞췄을 때, 전격 전류로 맞췄을 때죠. 똑같아졌을 때, 그때 전압계에 나타내는 표시값, 그게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전력이 표시되는 것, 그게 바로 임피던스 와트라고 그랬어요. 용어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갑자기 물어보면, 그게 뭐였더라? 하고 그렇게 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 놓고 계세요. 자,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앞에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동손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자, 임피던스 전압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임피던스 전압 구하는 거 똑같죠? 우리 2차 측 단락이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똑같죠? 예, 똑같이 이제 유도전압 장치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악스 똑같죠? 예, 그래서 자,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근데 그 전에 그것부터 써야죠. 0볼트. 예, 0볼트를 맞추고, 예, 0볼트를 맞추고 슬라이드 악스를 조정해서 이걸 천천히 올려서 1차 측 전격 전류와 같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전격 전류라고 했어요. 아까 거 왜 전격 전류를 안 했을까요? 전류가 빵이니까, 무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여기는 전류가 그냥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단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류를 전격 전류와 같게 흐를 때, 그때의 표시되는 전압,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죠. 그죠? 자,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쓸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 한글로 계속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거 뭐였냐면, 다시 한번 쓸게요. VS-VR, 전압 강화, 그리고 입력된 전압. 그래서, 물론 곱하기 100이죠. 네. 그래서, VS분의, 여기가 뭐였어요? 네, I 임피던스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결국은? 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지금 요거라고요. 이때의 전압. 그래서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요거에 이게 뭐냐면 입력 전류. 그러니까 뭐를 1차 측 전격 전류겠죠. 네, 요렇게 구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그럼 동소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네. 이때 전압이 되었을 때, 전압이 이렇게 일자치 전격 전류 됐을 때, 그때 임피던스의 와트, 임피던스 와트가 동손이었죠. 네. 이때 교류 전력계 지식가, 교류 전력계 지식가 값. 네. 요거를 75도씨로 환산한 게 바로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네, 75도씨 상태로 환산한 값. 네. 여기 75도는요, 기준 온도예요, 기준 온도. 요렇게 열이 날 때를 이제 동손이라고 우리가 기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환산하고, 왜냐면 얘보다 적을 때는 거기에 맞는 값을 또 곱해줘야 되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75도씨로 잡은 겁니다. 자,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단락 고장 전류, 그러니까 IS죠. 단락이 됐을 때의 전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전압 변동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러는데, 일단 IS는 쉽죠. 우리 쇼트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죠. 그러니까 전격일 때의 전류에 쇼트가 나면은 몇 배로 상승하느냐, 그게 이 단락비였잖아요, 우리. 그리고 단락비에 역수 100분의 1 이걸로 역수시킨 게 바로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였고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줄어들면 얘가 커지겠네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오히려 작아질 거고 단락비가 작아질 거고. 그죠? 단락비가 작아진다는 거는 얘가 작아지는 거고 단락비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와 IS 단락 고장 전류는 반비례 관계겠죠. 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감소하면 그 단락 고장 전류는 증가한다. 또 반대로 쓰셔도 돼요. 이게 증가하면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로 쓰셔도 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전압 변동률인데 전압 변동률이 뭐하고 관계되죠? 네. 전압 변동률은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 빼면 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변동되느냐를 VR로 체크한 거였어요. 전압 변동률은. 그죠? 임피던스는 VS로 계산을 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소리죠. 또는 얘가 작아지거나. 그죠? 네, 얘가 작아지거나 얘가 커지거나. 얘가 작아지면 당연히 작아진 게 빠지니까 당연히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전압 변동률하고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VR인데 이게 VS란 말이에요. 전압 변동 VR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게 올라가면 얘도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임피던스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올라가면 전압 변동률도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전압 변동률도 내려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례 관계에 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길었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설명이 들어가서 근데 지금 이거는 제대로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면서 이걸로 하시고 지금은 여기에 잠깐 만족해 주시고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다시 그렇게 시작할 테니까 어쩌면 2회차 시험 보고 아마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